내가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은 한국에 안 와봤구만. 앞에 댓글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국 경험이 있는 거야. 한국에 살고 있거나 다녀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화인 거예요, 이게. 뿅. 미국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Why do people in Korea order ice drinks even when it's freezing outside? 왜 한국 사람들은 밖에 엄청 추운데도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거야? Even when it's cold outside, below 10 degrees Celsius. 이 사람이 cold라고 cold라는 단어를 2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오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타가 아닙니다. 원어민들은요, 어떤 형용사를 강조할 때 2번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when it's cold outside 그러면은 추운데 겁내 추운 거예요. 영상 10도 이하로 엄청 추울 때도 90% would order any sort of ice drink. 90%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를 시킨다. 여기서 sort of는 kind of, 무슨 종류의 이런 뜻이에요. The remaining 10% of hot drinks are usually ordered by tourists.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주문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질문은 평범하잖아요. 근데 대댓글이 좀 You can't slurp down a hot drink in like 10 seconds. 뜨거운 거는 10초 안에 마실 수가 없잖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약간 빨리빨리 문화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바빠요. 바빠가지고 느긋하게 앉아서 뜨거운 걸 마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빨리 원샷 하고서 일로 복귀를 하거나 뭐 다음 장소 이동을 하거나 그런 식이어가지고. 근데 빨리 마시는 단점이 있어요. What about brain freeze? 자, brain freeze 하면은 차가운 걸 빨리 마시면 머리가 띵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brain freeze라고 합니다. 차가운 음료를 빨리 마셔가지고 머리가 띵한 거는 어쩔 건데? I guess brain freeze is relatively recoverable than burning your throat. recoverable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recover 하면은 회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able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요. 근데 able 하면은 우리 뭐 be able to, can 할 때 다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래서 recoverable 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거 빨리 마셔가지고 목을 쥐면은 데미지가 큰데 brain freeze는 금방 없어지니까 relatively recoverable, 상대적으로 회복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서 헐. 다음 사람이 더 과관입니다. Caving into the temptation of a hot drink because of the cold is a sign of weakness. cave into 하면은 어떤 압력이나 유혹에 굴복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이다. 이게 뭔 소리야?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날씨가요 굉장히 익스트림하잖아요. 겨울에는 겁나 춥고 여름에는 겁나 더운데 survival of the fittest,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나라? 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돌쇠붕어 웅희님, 한국 날씨는 습기 한파라 더 추워요. 러시아보다 춥다고 하죠. 러시아보다 춥다고요? 체감 온도가 역시 강한 자만 살아난다 한국. 우리는 한파에 굴복하지 않고 아를 마신다. 이런 건가? 다음 사람이 댓글 달았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 한국인 것 같아요. This is why we eat 냉면 in January. 그래서 우리는 1월에 냉면을 먹지.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런 풍경을 보면은 진짜 한국이 골 때리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유튜브에 이름이 아메리카노인데 미국에서는 아메리카노를 팔지 않는다라는 영상이 한창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미? 미국에 아메리카노 팔거든요? 던킨, 스타벅스 다 가도 아메리카노 파는데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근데 그런 영상이 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양산형 쇼츠라고 하죠.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또 카피하려고 다른 사람이 카피하려고 이래가지고 그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미국에는 진짜로 아메리카노를 안 파는 줄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 아메리카노 팔아요. 핫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있어요. 아메리카노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증정 이벤트를 할게요. 제가 책을 썼거든요. Ready to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대평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해서 메가커피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구매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이벤트 참여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책 얘기가 나온 김에 소개도 잠깐 할게요. 제가 미국 스타벅스, 월마트 등 한국인에게 친숙한 58개 브랜드 매장을 직접 방문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담았어요. 사진 이런 거 남아있죠. 제가 이거 다 직접 찍은 거예요.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국과 다른 미국의 커피 문화 이런 것도 적어놨고, 아까 언급했던 brain freeze라는 표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실제로 쓰이는 영어 표현 등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 가득해요. 친숙한 브랜드와 함께 영어를 재밌게 배우고 싶은 분들도 죄송합니다. 대본 읽고 있어가지고 표가 꼬였어요. 친숙한 브랜드와 함께 영어를 재밌게 배우고 싶은 분들도 이 책으로 가상의 미국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미국에 아메리카노가 없다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보는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 다 안 가보고 카더라 소식만 듣고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엄청 흔해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믿어도 돼요. 제가 미국에 12년째 살면서 익힌 실전 영어, 문화 차이, 그리고 현재 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서바이벌 꿀팁까지 이 책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영어가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영어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분들에게 이 책이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한국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북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세요. 진전이 보면 한국인이 맞아요. 늙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한국 사람의 기준에서 나는 딱 40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노안이 많아요. 한국인에 비하면. 한국인들이 동안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어쨌거나 한국인 평균 60kg 넘는 한국인은 동안이라는 것도 여기 나오거든요. 제가 책에 적어놨는데 토탈 와인 앤 모어라고 미국의 주류 백화점이 있거든요. 한국의 마트 사이즈만한 그런 곳에 술이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신분증을 꼭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 어려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저처럼 40대여도 시음매대나 계산대에서 신분증을 요구받곤 해요. 신분증이 없으면 술을 구매하지 못해요. 한국인은 미국에서 술 구매하거나 약간 미성년자 출입 금지 그런 장소에 갈 때 신분증 필수로 주고 가야 돼요. What was your biggest culture shock in Korea? 한국에서 겪은 가장 큰 컬처 쇼크가 무엇인가? 댓글이요. 완전 약 빨았어요. Rushing onto elevators like linebackers.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미식축구의 라인베커처럼 질주하는 것. 라인베커가요, 미식축구의 포지션인데 공격수와 수비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포지션이에요. 상대 선수에게 태클을 거는 실력과 방어 실력을 동시에 필수로 갖춰야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와 진짜 비유 미쳤다. 상상이 딱 되는 거예요. 붐비는 데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다소 공격적으로 돌진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 있잖아요. 비유가 찰떡이네 해서 빵 터졌거든요. Don't forget rushing off and pressing buttons 8 times in a half second. 이 얘기도 꼭 해야지. 돌진하는 것뿐 아니라 0.5초에 엘리베이터 버튼 8번 누르는 거. 한국인들이 닫힌 버튼에 엄청 누르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이제 약간 과장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사람들이 닫힌 버튼을 누르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닫힌 버튼보다는 열린 버튼을 더 많이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열린 버튼 눌러주고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람이 오고 있어도 닫힌 버튼 누르잖아요. 한국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열린 버튼은 새 거야. 근데 닫힌 버튼만 발에 있는 경우가 되게 흔하잖아요. First time in Korea at the moment. 내가 지금 한국에 처음 와 있는데 so much this. LMAO. 진짜 굉장히 흔하다. 그리고 이제 LMAO라고 써놨는데 이게 인터넷 줄임말이거든요. Laughing my ass off 라는 뜻이에요. 엄청 웃기다 라는 뜻인데 끝에 붙은 이 ass off가요. 비속어거든요. 동사 뒤에 주로 와요. 무슨 뜻이냐면은 very, 매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aughing my ass off 하면은 웃는 건데 미친듯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work my ass off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미친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에게 쓰기 좋은 표현이죠. LMAO 하면은 겁내 웃기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은 진짜 겁내 웃긴다는 거예요. Had a woman rush in before me.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나를 밀치고서 먼저 들어갔다. And it turned out that we were going to the same doctor's office.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랑 나랑 같은 병원에 방문하는 거였다. I got to the reception desk first because I was at the front of the elevator. 이 여자분이 먼저 휙 탔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탔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내가 문 앞에 먼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여자분보다 먼저 병원 접수대로 갔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빨리 탔는데 내릴 때 나중에 내리는 그런 아이러니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That's hilarious. 엄청 웃기네. hilarious라는 표현이 미국에서 엄청 자주 쓰는 표현인데 웃긴데 진짜 웃기는 거예요. 교과서 이런 데서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You won the race, fair and square. fair and square면 정정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이게 먼저 타는 게 레이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먼저 타고 먼저 내려야지 이기는 건데 네가 나중에 탔지만 결국 먼저 내려서 병원 접수 데스크에 먼저 도착했으니까 당신이 이겼는데 정정당당하게 이겼다 라면서 웃어가지고 눈물 나오는 그 이모지를 딱 옆에다가 달아놨더라고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라인베커처럼 돌진하는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It doesn't make sense to me how people are so eager to get on first. 나는 사람들이 왜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미친듯이 먼저 타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But the person who gets on last had more room. 뒤에 타면은 엄청 낑기잖아요. 사람들이 미니까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타면은 뒤에 사람처럼 낑기지 않아도 되고 and is right in front of the doors and doesn't have to squeeze past everyone to get out. 문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데 내리려면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필사적으로 타려고 하냐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은 한국에 안 와봤구만. 앞에 댓글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국 경험이 있는 거야. 한국에 살고 있거나 다녀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화인 거예요. 이게 엄청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그 엘리베이터로 돌진하는 그런 문화를 상대적으로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미국 도시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가 사는 도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엘리베이터가 꽉 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는 한국에 살았잖아요. 30년 넘게. 엄청 고층 빌딩이 있어요. 막 20층 넘어가는 거. 그런 빌딩에 물론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가 있긴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타면은 다음 거 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빌딩이 20층 넘어가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병원 예약 뭐 이런 예약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이러면은 지금 엘리베이터에 필사적으로 타지 않으면은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낑겨서 이렇게 타야 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저처럼 한가한 도시에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문화 차이? 그런 게 있습니다.